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김 현세구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은 그 본격적인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그 시장의 조정권의 모습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코스피 지수도 떨어져서 결국 2100포인트를 내줬죠. 그리고 코스닥도 2.12%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공이 팔았고 개인들만 양대 시장에서 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삼성전자 네가 좀 책임져라 이제부터. 그 얘기, 거기에 함축된 말이 뭔지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우리 이미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조금 시장을 선도하는 해서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차피 우리 시장은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 이거를 이제 굳이 찾자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럴듯한 얘기로는 코로나19가 주별로 재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그 재확산 전에 초기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던 그런 주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재확산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주들이 주로 이제 평소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고, 또 마스크 잘 안 쓰고 그런 이제 주들이죠. 이게 참 코로나가 이번에 미국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거 하나, 굳이 이유를 들려면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다시 럭다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리오픈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상태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끌고 갈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이 자꾸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이든 후보한테 일단 현재까지는 여론조사 해보면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발언을 좀 과도하게 해요. 그게 이제 또 시장을 떨어뜨리는 빌미가 됐어요. 그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적인 발언을 그냥 방치하고 SNS들이 그냥 방치해둔다. 그래서 주요 이제 광고사들이 우리 거기다 광고 안 하겠다. 물론 그건 이제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러니까 제한적인 광고 안 하겠다는 게 뭐냐면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우리 광고 계속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참 재밌어요. 그런 주요한 광고주들이 SNS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똑바로 하라. 우리는 옛날에 촛불형 그런 거 했었는데 여기 조금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 뜻은 잘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8% 이상 진짜 폭락이죠.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타의 SNS 주가들도 전부 그에 못지는 않지만 버금가는 그런 하락을 한 것. 근데 이제 이것들이 말하자면 슈퍼텍,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 언택 관련 이런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미국 시장이 당연히 나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았고, 또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 시장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이나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로서 반기 배당 기산일이 이제 넘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재편성 과정에서 좀 매도 물량, 그러니까 수급이 순간적으로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것도 이제 이유로 들 수가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이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다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유를 이제 끌어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정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 코스닥 다 모양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되돌려 간다 그래도 그렇게 큰 힘 못 쓴다. 이제는 상당히 추진력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다만 하락 조정의 속도를 어떻게 잡느냐만 남은 거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결정을 할 건가가 정해지는 그런 주인데, 미국으로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이 굉장히 재밌는 요일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미 하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죠. 그게 미국 시간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우리나라에 전해질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드디어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합니다. 도대체 SK 바이오팜이 상장해서 어떤 모습을 첫날 보여줄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섹터가 너무 흥분돼서 오버슈팅 했다고 자꾸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요. 오늘은 뭐 그 헤지펀드 한쪽에서 얘기한 게 좀 전해졌지만, 그 여러 가지, 헤지펀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팩트로 좀 이렇게 바이오가 빨리 나간 것뿐이 없는데, 또 따지고 보면 바이오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성장성에 점수를 많이 준다면 바이오 주식을 일반적인 그 섹터의 주식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런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몇 건 안 되는 이런 전염병과의 싸움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SK 바이오팜이라는 이런 진짜 공룡급의 주식이 실제로 첫 거래가 됐을 때 시장은 과연 여기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향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래서 재반등한다. 시장이. 뭐 내일이라도 뭐 하락폭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강보합 정도 뭐 이렇게 되반등한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런 되반등이 와도 사실은 문제다 이거예요. 반등을 해도 문제다. 왜냐하면 반등하고 또 밀리고 또 반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수요와 공급이 이게 백마고지 전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쓸데없이 이게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조정을 받고 실제로 움직일 때 상당히 올라가는 탄력에 발목이 잡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돌려놨다.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고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늑대가 와요. 이게 이제 양치기 효과인데, 조정이 오는 거 했더니 또 돌려놓고, 조정이 있는 거 또 돌려놓고, 그래서 정작 늑대가 올 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훅 끼네. 일본만 써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어 올리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유 없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냈다 꽂으면, 그러면 거기서 좀 손해보는 분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설픈 되반등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조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게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도 못 주면서 시장이 점점 변동해서 제가 이제 예측한 것처럼 상당히 좀 우리도 좀 쿨다운 해야 된다. 쿨다운 해서 다시 이게 가야 된다. 어떻게? 그래도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을 같이 끌어안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을 가야 된다. 그때 다시 가는 주식도 결국 그 주식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래요. 오늘 그렇게 시장이 별 볼 일 없는데도 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들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언택 관련, 또 바이오 관련, 또 2차전지 관련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밖에 살 수가 없죠. 뭐 기관은 뭐 오늘 뭐 공이 팔았고 2차 전지에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매수로 조금 찝쩍거리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에 가장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받고 가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태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춰서 해온 것처럼 현금 일부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일부 지금 있는 것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다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짜는 것들 이거 별로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장이 조정받을 때 좀 제대로 조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좋냐 그러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한 달, 두 달 매매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조정이 올 시점에서 딱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그 다음에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자꾸 흔들어 놓으면 시장 에너지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럼 별로 그렇게 좋다고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장을 좀 보면서 시나리오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이냐 2이냐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1이나 2에 따라서 우리가 왜 만약에 1로 되반등도 뭐 재반등이 그냥 이렇다하게 주지도 못하면서 반등답지도 못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조정의 기간만 길어지는 거죠. 별로 유쾌한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정 때 조금 조정답게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탄력성 있게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력 선도주 이외에 다른 신형의 종목군들이 나타나서 동반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원래 그렇습니다. 주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갈 때 옛날 게 100% 그대로 가지 않고 거기서 선수가 바뀌어요. 조금. 근데 이제 그렇게 간 선수가 바뀐 선수가 메인이 될지 기존이 메인이 될지는 시장은 더 끌고 가봐야지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할 거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도 좀 짜증 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려는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전부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좀 짜증은 나죠. 좋진 않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긍정적이고 낙관론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가끔 드리죠. 모든 것들이 다 양면이 있어요. 좋은 쪽, 나쁜 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번에 발표된 세율이 과연 적정하냐? 20%. 우리나라 지방세 더 붙으니까 20% 조금 넘죠? 근데 뭐 해외 사례도 보면 제일 높은 데가 이제 20%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근데 10%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20%나 10%나 제일 문제는 세금을 낸다는 건데 우리가 세금을 왜 걷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는 거니까. 이게 왜 이번에 이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 아니에요. 선진화 방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로소득 없다.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겠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흐름이니까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실공제 그 기간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조금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3년인데 외국 같은 경우 긴 데는 10년도 있고, 뭐 미국, 영국, 독일은 무제한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본도 3년이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손익을 차별해서 이거를 정리해주고 그거 지나면 이제 소멸되는 거죠. 손해가 났어도 끌어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일 제가 짜증나는 건 이게 월간 징수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치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주식을 해서 내가 30%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금이 어떻게 돼요? 13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굉장한 복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주식 투자의 사실은 매력이에요. 또 지금처럼 예측되는 상승장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주식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사실 상승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뭐 증시기업원의 3일 상승, 그 다음에 1년 동안 3일 상승하고 나머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상승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뭐 넣어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꾸 수익을 바로바로 뺏어가잖아요. 월별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리 효과를 상당히 무력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기간을 잡아놓고 일정 기간 안에서 정리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저는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잘못 인식되면 이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 돈 벌고 세금 안 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비춰질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발표하면서 부총리가 그랬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5%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근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5%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거고 그게 일정 시점에서 일정 시점까지를 하는 게 진짜 합리적인 표본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5%다 10%다 뭐 그런 거를 뭐 맞네 안 맞네 하고 아규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예요. 근데 뭐 어쨌든 간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너무 겁먹지 말고 이건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런 건데 아니 소득이 있는 것 때 과세하는데 뭐 일부분이고 국민 전체가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금 낼 만하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 종부세 할 때도 뭐 국민 몇 프로에 해당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몇 프로건 뭐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생각 같아서 온 국민이 다 거기에 해당돼서 세금 많이 내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떠들지 말라. 니네 별로 해당 안 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돈 없는 개미는 더 짜증나죠. 더 짜증납니다. 그거. 그래서 그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동산도 또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뭐 이렇게 막 규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증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듯이 이 가격은 수급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격은 수급이 결정하는 거지 규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강남 가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 가서 살겠다는데 막 3기 신도시 막 이런데 막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집 많이 줘서 공급을 확대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넌센스예요. 그죠? 사람들은
버터를 먹겠다는 거예요. 버터. 근데 자꾸 마가린 먹어. 마가린도 맛있으니까 마가린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난 마가린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응? 난 김치만 먹지? 차라리 난 버터를 먹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몰리는 대로 몰려서, 그거를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건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면 또 하고, 그게 빠져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규제라는 게, 제도라는 게 완벽하게 방어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해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그거는 일리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재산 불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전세 끼고 사서 집 하나 마련하려는 젊은 사람 꿈이 사라졌다. 니들은 고위공직자, 청와대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 다 집 몇 채씩 갖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 판다. 그거 안 파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팔을 꺾겠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들 안 파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뭘로 어떻게? 수급 조정하고 안 파는 사람 세금 때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식시장 마찬가지.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쫓을 거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있다? 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나도 양도소득세 좀 한번 내보자. 그래, 나 투자 잘해갖고 양도소득세 내는 쪽에 들어가겠다 하고 시장을 봐야 시장이 편해요. 아니, 나 이참에 다 때려치고 그냥 해외 주식, 주로 미국, 해외 주식이 여러분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100만 개를 통해서도 가능하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흐름만 얘기하지, 그걸 뭐 종목 같은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가이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투자가 참 해외 주식 하기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드냐? 우선 정보가, 우리 국내 시장 같아도 개미 투자가 확실한 정보 얻기가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들어가서 그 수많은 월스트리트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실 능력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저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해외 생활도 몇 년 했는데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외 주식 투자가 수수료 없냐? 그것도 각종 수수료 많아요. 여러분, 돈 바꿀 때마다 또 외환 수수료도 붙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그래,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서 나 양도소득세 좀 한번 내보는 그룹, 부총리가 5%라고 얘기한 그 그룹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랑 시장을 보시자고요. 그렇게 암만 난리쳐서 뭐 양도소득세 해도 주식시장에 올라가려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투자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의 첫 번째는 뭐냐?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비관론자는 주식 못해요. 주식 돈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기본에 깔고 있으면, 이번에 양도소득세 하도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냥 지금 이 양도소득세 이런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것도 뭐 언제죠? 실행되려면 내년 내년부터인가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 전까지 그냥 돈 잘 버시는데 주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켜보는데 목요일날 시장에 상당한 분기점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한다. 우리는 그동안에 팔지도 사지도 않고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현금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오늘 시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